41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꿈속에서. Y라는 여성이 대학생 시절 체험한 이야기다. 점점 더워지는 초여름이었다. 사귄 지 1년이 되는 남학생이 생활 환경이 변한 후에 별로 만나주지 않았다. SNS에서 대화를 하거나 전화를 주고받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쓸쓸해질 무렵 어느 날 이런 꿈을 꾸었다. Y는 꿈속에서 그가 자취를 하고 있는 연립주택 앞에 있었다. 작년에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 입구는 오토록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리는데 기억하는 대로 숫자를 입력하니 쉽게 열렸다. 그대로 승강기를 타고 그의 방이 있는 층에 내려서 복도를 걸어갔다. 꿈인데 자신의 옷이 스치는 소리가 묘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방 앞에 멈춰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반응은 없다. 몇 번이고 눌렀지만 똑같았다. 섭섭해져서 어쩔 수 없이 떠나려고 했다. 거기서 잠에서 깼다. 침대 안에서 눈을 뜨고 자신이 눈물을 흘리는 걸 깨달았다. Y는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잠옷을 고쳐 입고 다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랜만에 그가 전화를 걸었다. Y는 기뻐서 받았지만 받자마자 그는 대뜸 기묘한 말을 했다. 저기 어젯밤에 내 집에 왔었어? 듣자 하니 밤중에 인터폰이 울리기에 의아해서 도어 스코프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러자 거기에 Y가 서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Y는 모른다.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실제로 가지 않았을 뿐이다. 실은 어제 꿈속에서 Y가 그 이야기를 하니 그는 잠시 침묵한 후에 괜찮아? 라고 되물었다. 실제로 집을 방문한 Y가 그걸 꿈속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한 모양이다. 하지만 진짜로 Y를 걱정해준 건 틀림없는 것 같다. Y는 그 마음만은 감사히 받고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고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날 밤도 Y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가 사는 주택 앞에서 오토록 입구를 지나 승강기를 탄다. 층을 내려서 복도를 걷고 문 앞에 선다. 인터폰을 누르지만 반응이 없다. 한 번 더 누르려고 할 때 낮에 전화로 그가 이상하다고 말한 걸 떠올리고 주저하고 말았다. 인터폰에 손가락을 댄 채 Y는 잠시 굳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체인을 건 현관 틈새로 그의 얼굴이 슥 이쪽을 엿본다. 어째선지 겁먹은 눈을 하고 있다. 어째서 그런 얼굴을 하는 건지 물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꿈이라서 그런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였다. Y의 시야 밑에 문득 위화감이 드는 게 들어왔다. 밑을 바라보니 문 틈새로 신발을 벗는 곳이 보였다. 거기에 하이힐이 있었다. 분홍색 예쁘장한 하이힐이다. 물론 Y 것이 아니다. 아, 바람 피우고 있었구나, 이 사람. 그렇게 생각한 찰나 문득 정신이 아득해지고 Y는 침대 위에서 잠에서 깼다. 흐트러진 잠옷을 고쳐 입고 다시 한번 눈을 감았지만 그날 밤은 전전긍긍해서 좀처럼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그한테서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Y가 연락할 용기도 없었다. 어젯밤 꿈은 뭐였던 걸까? 혹시 그가 말한 대로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젯밤 자신이 꿈속에서 본 하이힐도 현실이었을까? 그는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걸까? 확인하는 게 무서웠다. 부디 그냥 꿈이었으면 Y는 열심히 빌었다. 그날 밤이었다. Y는 또 꿈을 꾸었다. 이 꿈은 여태까지랑 조금 달랐다. 그의 집 앞에 있는 건 똑같다. 하지만 시점이 이상하다. 눈높이가 바닥 위치에 있다. 마치 바닥을 기어가듯이 Y는 질질 몸을 끈다. 옷을 스치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 오토록 입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이 열린 게 아니다. 틈새로 들어갔다. 그대로 뱀처럼 Y는 주룩주룩 승강기로 간다. 열린 버튼은 누르지 않고 문 틈새를 지나 어두운 공간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승강기 칸에 탈 필요는 없다. 굵은 와이어를 타고 Y는 올라간다. 층에 도착하여 문 틈새에서 통로로 나온다. 복도를 기어간다. 그의 방이 있었다. 틈새를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불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였다. 현관에 그 하이힐이 있었다. 그의 가죽 구두랑 같이 사이좋게 늘어서 있었다. Y는 침실로 기어갔다. 문 틈새로 들어가니 침대 이불이 부풀어 있었다. Y는 주저하지 않고 침대로 기어 올랐다. 그의 잠든 얼굴이 있었다. 옆에는 여자의 잠든 얼굴도 있었다. 여자는 아무래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의 자는 얼굴뿐이다. 이건 내 거. Y는 그렇게 생각하여 그의 목을 휘감았다. 그가 눈을 뜨고 절규했다. 거기서 잠에서 깼다. Y는 자기 침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독한 악몽이다. 깨닫고 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어지간히 몸부림쳤던 건지 잠옷이 흐트러진 걸 넘어서 완전히 벗겨진 상태다. 옷을 바로 입고 갈증을 느끼고 침실을 나오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옆에 놓아둔 스마트폰이 울렸다. 전화다. 그였다. 네. Y가 조심스레 받으니 금방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Y, 지금 어디에 있어? 집. 내 집에 왔어? 온 거야? 안 갔어. 잠시 망설인 뒤에 Y는 조심스레 부정했다. 그는 그걸 듣고 뭔가 자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겨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막 괴로워서 잠에서 깼다고 한다. 아무래도 자기 목에 뭔가가 휘감긴 것 같았다고 한다. 그걸 깨닫고 황급히 그걸 풀고 뭔지 자세히 보니 네 잠옷이었어. 그의 말을 듣고 Y는 반사적으로 자신이 입고 있는 잠옷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자고 있는 동안에 벗어버린 잠옷을. 참고로 그의 목에 감겨있던 잠옷은 그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사라진 모양이다. Y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도 뭐라고 말을 이을지 고민한 모양이다. 결국 그날 밤은 대화를 중단하고 다음날 다시 그랑 대학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헤어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유를 물어볼 필요는 없었다. 아니면 물어보는 게 무서웠으리라. 둘 다. 이렇게 Y는 그랑 헤어져서 그 이후 기묘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다만 그때 입었던 잠옷만은 바로 처분한 모양이다.
두 번째 이야기. 소가 있다. 동물 괴이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떤 동물을 떠올릴까? 전형적인 것이 여우나 너구리, 친숙한 고양이나 개, 혹은 뱀이나 거미처럼 시대불문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동물. 괴이가 될 수 있는 동물은 실로 다양한 부류가 있지만 현대 괴담에 등장하는 건 역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늑대나 수달은 옛날엔 여우랑 너구리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괴이였지만 지금은 이미 멸종해서 그런 건지 괴담 주역이 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멸종하지 않았다고 해도 개구리나 멧돼지도 마찬가지이리라. 곰이나 사슴도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좀처럼 현대괴담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한편 어느 특이한 동물이 가끔씩 이형의 괴물로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다. 소다. 예를 들어 간사이 모 산에서는 소 머리를 하고 붉은 전통복을 입은 여자가 고속도로에 출몰하는데 이것과 조우한 오토바이 탑승자는 반드시 사고를 당한다는 소문이 옛날부터 전해진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인면우신 괴물이 나타나 패전과 역병 유행을 예언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소가 제목으로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는데 이야기하면 재앙이 닥치기에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 라는 기묘한 도시전설도 존재한다. 이 도시전설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소랑 관련된 괴담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도 그 소 괴담 중 하나이다. K부에 사는 M이라는 남성 회사원한테 들은 이야기다. M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 밤길을 걷고 있었다. 마침 사거리를 지나가려고 할 때 문득 보인 그 모퉁이에 기묘한 것이 있었다. 소다. 검고 커다란 소 한 마리가 가로등 밑에 다리를 접고 배를 깔고 엎드려 있다. 갑작스러운 광경에 M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어째서 이런 곳에 소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그런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다. 목장도 아니고 여기는 주택가 한가운데다. 잘못 본 게 아닌가 눈을 비볐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건 틀림없이 소였다. 사육시설에서 도망쳐 나온 건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물론 이 근처에서 소를 키우는 시설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없지만 아무튼 여기서 멈춰서 있을 수는 없다. M은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집에 돌아가려면 저 사거리를 지나가야 한다. 하지만 소가 있다. 다가가는 건 위험하다. 혹시 소를 자극하고 만다면 무사히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회할까? 아니, 그것보다 먼저 경찰에게 길가에 소가 있다고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 경우 자신은 여기를 벗어나도 되는 걸까? 고민하면서 멀리서 소를 바라보았다. 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아름은 될 것 같은 거대한 머리는 M 쪽을 향하고 있다. 명백히 이쪽을 보고 있었다. M은 갑자기 공포를 느꼈다. 돌아가자. 지금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어째선지 그런 기분이 들었다. M은 몸을 정면으로 향한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소의 시선이 자신의 움직임을 쫓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절대로 일어서지 마라. 그렇게 빌면서 거리를 벌렸다. 다행히도 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M은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자 휙 뒤로 돌아서 왔던 길을 돌아갔다. 소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다.
M은 그대로 인적이 있는 곳까지 가서 다른 길로 귀가했다. 경찰에게 신고하지는 않았다. 그토록 눈에 띄니까 자기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날 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잤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M은 어젯밤 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뉴스를 확인해 보았다. 주택가에 소가 나타난 진귀한 사건이다. 틀림없이 화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인터넷 어디에도 그런 뉴스는 없다. 유명한 SNS도 몇 개 살펴보았지만 역시 해당하는 화제는 없다. 그렇다면 결국 그 소는 누구한테도 목격되지 않은 채로 어디론가 떠나버린 걸까? 왠지 석연치 않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M은 그날도 일하러 나갔다. 그런데 역으로 가는 도중 그 사거리를 지날 때 또 걸음을 멈추었다. 소가 있었던 건 아니다. 블루시트가 도로 일각을 가리듯이 쳐져 있었다. 자주 텔레비전 뉴스나 형사 드라마에서 나오던 광경이다. 주변에는 경찰차도 세워져 있었다. 주변에 있는 구경꾼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어젯밤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남성이 이곳에서 폭탄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한다. 범인은 근처에 사는 피해자랑 면식이 없던 남자라고 한다. 이미 붙잡혔지만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모양이다. 터무니없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M은 저도 모르게 오싹해졌다. 소는 관계없는 건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런 감상이었다.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들면서 M은 그 자리를 떠났다. 이 사건은 일단 이걸로 끝났다. M이 다시 소를 본 건 그로부터 몇 개월 후였다. 장소는 회사에서 가까운 역 앞에 있는 커다란 교차점이었다. 저녁에 회사를 나와 역으로 가는 M은 저편에서 그 교차점이 보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횡단보도 끝에 소가 있다. 검은 거체를 아스팔트 위에 올리고 배를 깔며 또 이쪽을 빤히 보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고 아무도 소에 반응하지 않는다. 저 소는 자기밖에 안 보인다. M은 그걸 눈치채자마자 엄청난 불안에 휩싸였다. 이대로 교차점으로 가는 게 무서워져서 바로 우회해서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 후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후에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역으로 갔다. 이미 교차점에 소는 없었다. 대신 구급차랑 경찰차가 몇 대나 세워져 있었다. 그리고 파손된 트럭 한 대가 보도 위에 올라선 게 보였다. M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뭔가 터무니없는 사고가 일어난 건 틀림없다. 혹시 아까 자신이 그대로 교차점으로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M은 그렇게 생각하고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M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를 본 건 지금까지는 이 2번 뿐이다. 소는 M에게 위험을 알리러 온 걸까? 그게 아니면 이쪽으로 오라고 유인한 걸까? M은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다.